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리뷰 팟캐스트 N차원 예고편 진행자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세리 씨, 오늘은 요즘 대박나고 있는 드라마 이준호, 김미나 주연의 TVN 태풍상사 3, 4편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건데요. 4회 만에 시청률 10% 육박했다죠? 맞아요. 저 3, 4편 보면서 진짜 심장이 쫄깃했어요. 준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계약서 장면과 안정화 계약 장면에서 소름 돋았어요. 오늘은 강태풍이 인생은 독고다이를 외치며 어떻게 IMF 파도를 헤쳐나가는지 뼈저리게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시작할게요. 오, 뭔데요?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당신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일까요? 와, 이 질문이 바로 3, 4편을 관통하는 핵심이네요. 맞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강태풍이 어떤 절망을 겪고 무엇을 지켜냈는지 함께 보시죠. 3편의 시작은 정말 긴장감 넘쳤어요. 강태풍이 대방섬유에 납품할 원단을 트럭에 싣고 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 직원들은 다 서류 챙기고 오늘만 잘 넘기면 우리 회사 살아난다.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그때 오미선 씨가 등장하잖아요. 대방섬유에 갔더니 직원들이 사장이 나타났다고 쫓아가고 난리가 난 상황을 목격하고 부도난 것을 직감하고 강대풍에게 달려온 거죠. 맞아요. 트럭을 맡고 있는 강태풍에게 대방섬유 부도 났어요. 라고 외치는데 강태풍의 그 멍한 표정. 이미 선입금 5천만 원 넘게 투자한 수입 원단인데 팔 곳이 사라진 거잖아요. 태풍 상사는 순식간에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IMF 외환 위기 시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해요. 대기업도 무너지던 시절 태풍 상사 같은 작은 회사는 정말 살아남기 어려웠죠. 맞습니다. 강태풍이 원단 보관할 창고를 구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던 표바코가 강태풍을 불러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를 하지 왜 안 했냐며 자신의 창고를 쓰라고 회유한 거죠. 강태풍은 급한 마음에 그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버리고요. 근데 이미 늦었죠. 계약서 구석에 박힌 작은 글씨. 물품 보관 후 72시간 내 반출하지 않을 시 전량 압류 및 처분 가능? 3일 안에 원단을 빼내지 못하면 다 빼앗긴다는 거네요. 창고 문제도 있었죠. 강태풍이 직접 둘러보다가 천장구멍, 녹슨 철골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마진 과장과 구명관 이사에게 불안함을 토로하죠.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난 상태였고 그날 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아, 폭우 장면 정말 긴장됐어요. 강태풍은 자다가 쏟아지는 폭우 소리에 심각함을 인지하고 창고로 달려가요. 오미선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철물점에 들러서 원단을 덮을 비닐을 사서 창고로 달려갔고 거기서 두 사람이 만나서 원단을 덮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네, 밤새도록 비닐로 원단을 덮는 작업만 했어요. 비에 흠뻑 젖고 손은 까져가면서도 오직 원단만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밤을 새웠죠. 그렇게 동이틀 무렵 새벽 7시쯤 원단을 다 덮고 비도 그쳤어요. 강태풍과 오미선, 그리고 다른 창고에서 작업을 했던 직원 모두 항구 주변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 먹고 돌아왔더니 일이 벌어진 거죠. 표상선 직원들이 원단을 전부 옮기고 있었어요. 강태풍이 분노해서 표바코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장실에서 그를 만나요. 표바코는 강태풍이 쳐들어온 걸 보자마자 자네는 비즈니스 매너부터 다시 배워야겠구만 이라고 핀잔을 주죠. 강태풍은 거기서 폭발하죠. 이건 사기잖아요. 옆에서 표현준이 강태풍을 막으려고 하지만 강태풍이 지금 나 건들면 너는 죽는다 라고 경고해요.
법적으로는 표상선이 우위에 있으니 강태풍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었죠. 하지만 오미선 씨가 반전의 카드를 던집니다. 오미선이 이태리 본사와 주고받은 팩스에서 반품 수수료 15% 조항을 발견하죠. 근데 강태풍이 제안하잖아요. 수수료는 15%지만 반품을 안 받아줄까봐 30%로 올려서 딜을 하자. 강태풍이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니 미선이 계산을 해보더니 30%를 주고도 손해는 없습니다. 라고 확인해 주는 거죠. 와, IMF 시기라는 시대 배경이 여기서 역설적으로 도움이 된 거네요. 강태풍의 배포와 오미선의 계산 능력이 합쳐진 멋진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연이은 악재에 직원들이 지쳐가는 장면도 마음이 아팠어요. 고마진 과장이 박스에 자신의 물건을 담고 배대리도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하죠. 결국 강태풍은 혼자 세무서로 가서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합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짓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대표자 변경 후 추운 겨울밤 오미선을 찾아가잖아요. 사무실로 부르지 않고 정신없이 걸어갔죠. 네, 오미선 씨. 제가 지금 막 사장이 됐는데요. 직원도 없고 돈도 없고 팔 물건도 없는데요. 그리고 그런데 말이에요. 오미선 씨, 태풍 상사의 상사맨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사업적인 프로포즈, 오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그 장면이 정말 명장면이었어요. 사편은 표상선과의 재계약 장면으로 다시 긴장감이 폭발하죠. 강태풍이 트럭 기사에게 일부 원단을 넘겨받고 표상선 입구로 찾아가서 세배 딜을 하죠. 근데 이때 표바코는 이미 하 실장에게서 이태리 원단의 단위가 야대화 미터 문제로 큰일 났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미선이 표바코에게 왕복 운송비, 보관료 전부 부담해야 하기에 그것보다 계약을 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말을 하죠. 표이사는 계약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표바코는 자신이 선택권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표상선의 한 방은 고마진 과장이 큰 도움이 되었죠. 강태풍이 이 회사가 망했으면 하는 사람, 자신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 회유할까? 그때 고마진 과장을 생각하고 스파이 요청을 하죠. 폭탄이 터집니다. 이태리 본사가 표상선에 강력히 항의하잖아요. 쉽백해라. 계약서로 사기친 놈들이 결국 계약서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사편 후반, 강태풍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부산으로 향합니다. 네, 부산국제시장에서 안전화회사 슈박의 박윤철 대표와 홍신상 회의의 정찰란 사장을 만나죠. 슈박의 박윤철 대표가 재고가 된 안전화 7천 켤레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오미선과 정찰란 사장이 있는 자리에서 안전화 500켤레 계약을 하고 온 거죠. 안전화 500켤레 계약하고 왔습니다. 회사의 마지막 운영 자금이었는데 오미선이 그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하잖아요. 대표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돈이 우리 마지막 남은 생명줄이었잖아요. 그리고 4편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 경매 집행관이 찾아와요. 강태풍이 어머니에게 엄마, 우리 아빠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해요. 그리고 향한 곳은 태풍 상사 사무실이었죠. 강태풍은 어머니와 태풍 상사 사무실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이 정말 슬펐어요. 강태풍이 라면을 먹으며 말해요.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것도 위대한 것도 아니더라. 그냥 돈은 원래 그렇게 버는 거더라. 4편은 강태풍이 추운 사무실에서 어머니가 떨면서 잠든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죠.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함께라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화 예측 한번 해볼까요? 4화 마지막에 강태풍이 마지막 돈으로 안전화를 샀지만 그 안전화마저 잃을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 내용에 따르면 강태풍은 슈박 안전화를 잃은 충격과 괴로움에 엄마 앞에서 오열하며 절망한다고 해요. 하지만 절망 끝에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거. 태풍은 우연히 부산 국제시장에서 아버지의 옛 거래처였던 홍신상회 정찰란 사장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건네준 먼지 쌓인 장부 속에서 태풍 상사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표상선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핵심은 그 장부 속의 표상선이 과거 태풍 상사와의 거래에서 원단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이탈리아 회사와 직접 거래하며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는 친필 서명이 담긴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풍은 이 증거를 통해 이제 게임은 뒤집혔어 라고 미소 짓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강태풍의 치밀한 반격 계획이 시작되고 5화에서는 이 복수를 도울 새로운 조력자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IMF의 파도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강태풍이 드디어 반격의 카드를 손에 넣었네요. 과연 표상선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다음 화가 너무 기대돼요. 자, 오늘은 태풍 상사 3, 4편을 함께 리뷰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진짜 파란만장했지만 강태풍이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동료와 어머니를 지키려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고마진 과장과 배대리 등 주변 인물들의 현실적인 모습도 공감을 얻었고요. 그리고 환율 폭등을 이용한 강태풍의 30% 딜과 오미선의 지혜도 정말 빛났죠. 맞아요. 여러분, 계약서는 꼭 꼼꼼히 읽으세요. 그리고 IMF 시대의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태풍 상사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TVN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되고 티빙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차원 예고편의 셀이었고요. 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